정말 간단하게 이번 달은 순수익 기준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프라마크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부업을 전업으로 바꾸시고 이제 퇴사를 하신 분을 모시고, 제가 교육 관련 유튜버긴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한번 모셔서 그런 팁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본명 대신 유튜브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긴 한데 영여물이라고 하고요. 영철아 여물고해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시작한 건 한 2021년 한 11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작년 7월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직무는 기구 설계 관련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 구매 대행을 이제 부업으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서울에서 강서구 쪽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강서구 그렇게 엄청 메인 도시는 아니거든요. 뭐 강남이나 뭐 송파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때 당시에 연봉을 한 8,500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 한 2배. 들어오면 한 500에서 한 600 사이? 그때 이제 한참 결혼을 생각할 때였고, 서울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집을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한 18평인데 이제 지은 지 한 20 몇 년 된 복도식 아파트.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다 보면 애들이 이제 담배 피고 있고, 아파트. 그래서 그런 아파트인데도 그때 시세가 한 8억 정도 했었고요. 좀 괜찮은 아파트 84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래도 저는 그 정도 연봉이면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인들 중에서 많이 받는 편이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평생 이제 집을 깔고 앉아서 여유롭게 살진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업을 생각을 계속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배달도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왜냐면 제가 런닝하고 뭐 자전거 타고 이런 것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퇴근하고 나서 뭐 배달하면 그것도 하루에 한 그래도 한 4, 5만 원 정도만 벌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아마 제가 회사가 강남이었으면 그걸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강남은 원체 밀집돼 있어서 걸어서도 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건데, 강서구는 좀 그 정도 여건 안 돼서.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운이 좋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 중에 한 명이 구매 대행을 하는데 괜찮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한 순위 한 200 정도 나올 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형도.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계기가 됐고, 월수익은 정말 간단하게 운 좋게도 이번 달은 좀 대형 계약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 달은 순수익 기준으로 1,000만 원 넘길 것 같고요. 지금 그때 알려줬던 친구들 외에 결국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지금 회사를 다 그만둔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이름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공무원분도 계셨었고, 르노, 삼성 다니는 친구들도 한 2명 정도 있었고, 세관 공무원 1명 있었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만두고, 제가 지금은 이제 포항에 안 있고 용인 쪽에 이제 사무실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데 거기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약간 시너지를 내려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친구는 이제 한 달에 한 5천 정도 벌고, 제가 지금 제일 꼴등입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다 한 1,000에서 2,000 사이, 2,000 이상 버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보다 동생들인데 형 누나로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35살이고요.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어린 애는 31살?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구매 대행? 재작년 11월, 작년 7월에 회사를 그만뒀고, 거의 한 뭐 8개월 만에 네. 본업을 그만두실 정도로 목표하던 수익이 나오셔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하면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 모를 겁니다. 구매 대행이 뭐야?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서울 경기 쪽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 집값? 지방은 직장 열심히 다니면 집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엄청 넉넉하게 살진 못해도. 근데 서울 경기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 분들도 이거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맨 처음에 내야겠죠. 그 다음 쇼핑몰에 입점을 하고, 그 다음 해외에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걸 내 쇼핑몰에 올립니다. 그 다음 어떤 고객이 이런 상품이 있네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겠죠. 그럼 저 그 해외 사이트에서 제가 주문을 직접 넣습니다. 그 다음 그거를 한국의 고객에게 전달을 하면 끝입니다. 해외에 요즘에 택배 이런 거 다 잘 돼 있으니까 뭐 그 중간 과정에 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품을 중국은 모든 제품을 다 만듭니다. 제가 판 것들 중에 특이한 거는 대형 천막, 높이가 한 4.5m, 길이가 22m. 뭐 상상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그런 큰 규모의 물건들도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요 근래 판 뭐 가장 작은 것들은 키보드 자판, 저희 키보드 치면 소리 나니까 저도 잘 모르는 제품인데 그런 것조차도 팔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품의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아이템을 찾느냐, 결국 이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잘 찾아야 되고, 그거를 고객의 손에 무사히 전달시켜 주는 게 이 구매 대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만약에 제가 테니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테니스 용품을 써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싸요, 기본적으로. 잘 없고.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테니스화를 산다고 쳤을 때 테니스화는 한국에 내가 원하는 종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뭐 미국 아마존 이런 데 가서 직구를 직접 하시겠죠. 그럼 테니스 치는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에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화, 테니스 라켓, 국내에 팔지 않는 이런 제품들을 제 쇼핑몰에 올립니다. 어떻게 상품을 올리지?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다 일일이 따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엔 프로그램들이 원체 잘 돼 있어서 그 상품 링크만 넣으면 자동으로 제 쇼핑몰에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제목이 자동으로 번역돼서 들어와지고 옵션도 사진도 이쁘게 정리돼서 들어오고. 미국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독일에도 아마존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아마존은 없지만 이제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사이트들 있죠. 그래서 꼭 테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한국에선 비싼데 해외에선 싸다, 그런 상품들을 본인이 이제 발굴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처음 발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것도 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요즘엔 백데이터가 원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 어떤 물품에 관심이 많은지 시기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상품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희 쇼핑몰에 뿌려줍니다. 쇼핑몰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G마켓, 옥션 이런 사이트를 자동으로 한 번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상품을 뭐 1000개를 올리는데 진짜 빨리 올리면 하루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상품을 무작위로 올려두면 당연히 그 모든 올린 것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럼 1000개 중에 그래도 아다리가 잘 맞는 상품이 뭐 한두 개가 생겨서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이 상품을 어디서 찾았었는지, 미국 아마존에서 찾았는지, 독일 아마존에서 찾았는지. 그럼 그 사이트로 들어와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상품을 주문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한국으로 바로 보내준 업체도 있지만 한국으로 바로 못 보내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럼 이 업체한테는 한국까지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어떤 창고로 보내주면 그 창고에서 검수를 다 해주고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까지 배송해준 서비스를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배송 대행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고객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무자본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월 얼마를 투자를 해야 저걸 할 수 있을까? 매출 얼마 나오고 거기서 내 마진 얼마일까? 인터넷에 보면 구매 대행이 무자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자본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 두 번째는 뭐든지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이러면 통신 판매라는 걸 신고해야 되고 그 신고 비용도 1년에 한 번씩 약 한 4, 5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컴퓨터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을 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비용도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3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도매닝 하기 위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최소 4시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는 4시간. 저희 직장 다닐 때 뭐 오전 4시간 일하지만 실제로 또 오전에 한 2시간 일했던 것 같은데 뭐 커피 먹으러 가고 담배 나가고 화장실 가고 근데 그런 시간 빼고 온전히 4시간. 그럼 실질적으로 한 5-6시간 하셔야겠죠? 퇴근하고. 쉽진 않다. 구매에 대해 돈 버는 것만 보고 혹해서 들어왔다가 접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99% 이상입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배달이나 대리기사까지도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이 난 그런 것 같아. 상황이 닥치면 일을 해. 배달 일단 나가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 배달은 열심히 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앉아서. 누가 강요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냥 누가 차라리 옆에 앉아서 야 이거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다 해. 강제성 있으면 하는데 집에 가서 하면 하는 의지력을 가진 사람 잘 없는. 근데 그러면 어떡해. 그냥 배달해야지. 대리기사 해야 되고 돈 벌려면. 이게 앉아서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쉬워요. 쉬운데 집 가면 유혹이 많잖아요. 차라리 만약 구매 대행을 할 거면 퇴근하고 집을 가면 안 돼요. 카페를 가든가 스터디 카페들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든가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셨다 했는데 99%가 그만뒀고 그만둔 이유가 혹시 뭔지? 일단 사업자 등록을 안 내는 사람이 80% 이상. 그럼 1단계부터 안 하는 거네? 안 해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꾸역꾸역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게 첫 달은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어떤 상품군을 진짜 기가 막힌 걸 발견해서 딱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뭐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난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고. 그럼 상품이 한 1000개, 2000개 쌓이기 전까지 저는 운 좋게도 한 500개 때부터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좀 큰 장기. 최소 한 달. 근데 생각해보면 직장은 보름 일하면 뭔가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아무도 장담해 줄 수가 없어요. 야, 너 이거 한 달만 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 이거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험적 수치로 봤을 때 1000개를 올리는 순간부터 매출이 자연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발생하면 재밌으니까. 대표님은 수익이 나왔을 때가 한 2달 지점으로? 전 수익은 한 12일째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순수익이 100만 원 넘은 건 한 2달 넘어서부터. 참고로 진짜 저는 빠른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느리신 분은 한 3-4달 해도 막 100만 원 못 채우는. 좀 안타까운 분들을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6개월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어떤 그 요령과 방법은 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앞치마를 올리는 거야. 앞치마는 대한민국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치마를 구매 대행으로 팔 거면 차라리 정육점 앞치마, 특별한 걸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워. 그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데 배송되는데 2주가 걸리고 가격이 또 배송비 포함 그렇게 싸지도 않아, 한국에 비하면. 그런 상품만 막 몇천 개를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센스는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나는 배달해도 난 마찬가지인 것 같아. 배달도 경로를 자기가 잘 짜고 어떤 경로로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막 여기 갔다가 갑자기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가고 이러면 몸은 힘들고 돈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임용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초년생들이거나. 분명한 건 어떤 일을 하셔도 생각은 해야 한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진짜. 퇴근하고 그 시간이 무작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다. 뭐 요즘에 뭐 그런 영상을 한 달에 뭐 2천만 원 벌 수 있다, 1,000만 원 벌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의사들이 그 정도 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초중고를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과외비는 얼마를 썼을 거면 의대 공부도 엄청 빡세잖아요. 거의 한 12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걸 해서 버는 수익이 한 달에 거의 한 2천만 원? 그거를 쉽게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보통 일반 직장인분들이 한 300-400 받는다 치면 구매대행으로 3-400을 벌려면 최소한 그럼 회사 다니는 것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 400 받는 직장인들은 그래도 직장인 중에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진짜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을 거고 그렇게 해서 사회 나왔을 때 버는 돈이 400이잖아요, 한 달에. 근데 구매대행으로 한 달에 400을 무조건 쉽게 딱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센스가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고 노력도 그만큼 필요하다. 그 노력을 하기 싫으면 돈을 안 벌면 되는 거고 선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수익이 1000일 때 매출은 얼마가 나오고 마진율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보통 구매 대행은 마진을 30% 잡고 들어가요. 저도 한 30%, 35% 사이 잡고 항상 들어가고 그러면 1,0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려면 3,000만 원치를 팔아야겠죠. 그럼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순수익 100만 원을 가져가시려면 매출이 300이 나오면 된다. 근데 그 300이라면 물건 하나를 팔아서 300을 벌 수도 있는 거고 3만 원짜리를 팔면 100개를 팔아야겠죠. 근데 구매대행은 참 특이한 게 3만 원짜리를 팔든 10만 원짜리를 팔든 20만 원짜리를 팔든 내가 들어가는 품은 똑같아요. 어차피 발주를 넣고 배송대행지로 보내고 배송해주는 그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객단가를 올리는 게 유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보드 흡음재 이런 거는 100개 해도 힘들죠. 100개 들어보면 계속 주문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단가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좀 섞어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하면 다 해야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상품 본능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이제 객단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처음에 구매 대행할 때 20만 원짜리 물건 들으면 무서워요. 혹시 반품 먹을까봐. 말씀하신 김에 구매 대행을 했을 때 리스크나 단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첫 번째는 반품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한국에 일단 들어와서 고객이 반품을 때리면 중국으로 다시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반품은 온전히 그냥 본인이 감수하는 겁니다. 한 50건 중에 한 건 정도 반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응 방법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데 뭐 고객한테 그냥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50%만 주세요 그러면 50% 환불해 드릴게요 그냥 쓰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엄청 무서워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처음에 하실 때 무서워할 것 같은데 50만 원짜리든 3만 원짜리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똑같이 봐야 돼요. 주문 받을 때 막 굳이 조사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판건 막 60만 원짜리 뭐 골프 거리 측정기 이런 건데 진짜 허접하게 생겼어. 이거 왜 주문했지 하는데 난 이거 반품 먹으면 어떡. 왜냐면 거기서 기본가가 거의 한 40만 했으니까 반품 먹으면 난 골프도 안 치는데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 먹은 중에 내가 필요한 거면 내가 받아서 쓰면 돼. 그런 상품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잘 넘어가더라고요. 단점을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써보지 못한 물건을 팔아야 한다. 난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몰라요. 근데도 주문이 들어오면 팔아야 돼. 죄책감도 들죠. 내가 그 제품의 품질도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나를 믿고 주문해 준 사람한테 그걸 팔아야 된다는 게 좀 딜레마죠. 사는 사람은 좀 알고 검색하지 않을까요? 아는 상품이니까 구매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도 약간 죄책감은 든다. 그래서 저는 가끔 고객들이 막 상품 품질이 왜 이래요? 그럼 저는 무조건 반품해줘요. 미안해서. 환불해서 그러면 물건을. 제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고객님 쓰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택배비가 또 들어가니까. 근데 내 수익에서 이만큼은 무조건 CS 비용으로 나갈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말이나 휴일이 없다. 휴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일 일해주면 좋죠.
밀리는 만큼 고객은 물건을 늦게 받겠죠. 이건 뭐 책임감의 문제죠. 그 다음 어디서든 일을 해야 한다. 직장을 떠나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든요. 항시 대기 느낌. 네, 항시 데이트고. 그럼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구매 대행하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환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난 차라리 돈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성격인데 주변에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죠. 잘 될까? 그 의구심을 이겨내고 해야 된다는 거. 최근에 중국에 다시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중국의 뭐 택배 회사에 박스가 막 몇천 개가 쫙 있어서 그 지금 배송이 안 된다. 그런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아마 제 제품이 있었을 거예요. 늦어지는 경우도 많죠. 특히 코로나 때 터진 경우도 많고 설날이잖아요. 우리는 뭐 4월이지만 중국은 막 한 달씩. 그럼 저는 중국이 들어오면 양해를 구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면 다들 이해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 기다린다고 하세요. 왜냐면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촉박한 물건을 사지 않으세요. 맞아요. 애초에 2, 3주 예상하고 사니까 저도 알리 직구나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말코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매 대행 업자 입장에서 싫은 사람이죠. 스스로 직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맞네. 근데 불안함이 있잖아요. 혹시 물건을 시켰는데 안 올 수도 있다거나 파손돼서 온다거나 이런 불안함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업이 구매 대행업인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단점은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구매 대행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엑셀을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다 쓰실 줄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매출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건 모든 사업할 때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장점. 구매 대행은 이게 좋다. 첫 번째가 시간의 제약이 없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 솔직히 뭐 주문 하루 이틀 밀려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냥 본인만의 책임감이지. 그리고 뭐 주문 처리 저녁에도 되고 아침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뭐 직장 다닐 때 병원 가려면 뭐 잠깐 이렇게 눈치 보고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침에 일찍 병원 갔다 온다거나 저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서 좋아요. 내 시간 확보가 된다. 4시간.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 꿈이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뭐 이거 도와줘 했을 때 그냥 바로 가서 도와드릴 수 있고. 육아하는 사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알바 하시는 분들은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바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뭐 파트타임. 네, 파트타임. 그분들도 그러면 언제든지 본인 시간 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저 누가 이렇게 막 강요하고 이런 게 엄청 싫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자율성을 드리려고 하고 그분들 어쨌든 뭐 용돈벌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사람을 타이트하게 안 뽑고 많이 뽑아서 약간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하려고 해. 쉬셔도 된다. 쉬고 싶을 때 쉬셔라. 그럼 이제 다른 분한테 연락해서 여기 좀 땜빵 해줄 수 있냐. 알바 몇 명 쓰시는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원래 처음 전업할 때 12명까지 썼어요. 그 알바비만 한 달에 어차피 조금씩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하니까 막 한 분당 막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그래서 요즘에는 4분으로 줄였죠. 그 다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가.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가서도 안 좋긴 한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하고 내가 해외여행 가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만약 지금 제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고 이 수준만 계속 유지하고 싶다. 3시간만 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3시간만 일하면 지금 수익이 조금씩 줄겠지만 그다음 1년은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발전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하는 거지. 그 다음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진짜 없거든요. 장점으로서.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입장이 있잖아요. 저도 제 입장이 있고 또 다른 팀의 입장도 있고 다른 회사 입장도 있고 저도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 진짜 가끔 진짜 괘씸한 진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죠. 상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상처났다고 그러고 반품할 생각도 없어. 깎고 싶은 거야.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진짜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싸우죠. 그리고 다음 장점은 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잘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직장 그만두고 나서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꼴등만 안 해도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냥 그 희망이 저는 생겨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때 이직을 많이 한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뭐 삶의 질을 더 개선하고 싶다. 그 선택지가 직장에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대부분 젊은 분들이실 것 같아요. 대부분 20, 30대.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한테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구매 대행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나이 젊은 분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작은 자본금으로 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을 기획한 게 저는 이제 교사고 대부분 교사나 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건데 일부러 전혀 우리랑 연관이 없는 분을 찍는 이유가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교직 말고도 좀 이런 게 있구나. 교실 그만둬 하라는 말은 아니고 저도 이제 교사생 하면서 느낀 게 너무 교사라는 일만 하다 보면 시야가 좀 좁아져요. 전혀 다른 분야에
이런 분들 물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는데 직접 보는 거랑 저도 이렇게 대면에서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스스로도 뭔가 아 저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시야가 넓어지니까 더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분야도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뭐 주변에 뭐 고민하는 분들,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뭐 본업도 해봐라. 그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부업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 일을 해서 뭔가 돈을 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업은 뭔가 좀 느낌이 달라.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나의 능력으로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업으로 일정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회사 생활에서도 조금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더라도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러면 더 잘 버틸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근데 또 구매 대행에 내가 모르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 업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근데 직장 생활 때 난 약간 사명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이걸 만들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물론 이렇게 선생님 분들도 직업적 사명감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게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을 하면 그런 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든다? 여자 친구랑도 이제 왔었고 바로 전 아니면 전전? 전 아 부럽다 근데. 아 근데 말코님은 일단 동안이잖아. 그리고 관리를 하잖아. 구매 대행을 추천하신 추천 이유. 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이면 내가 뭔가 다른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아마. 사실 저는 뭘로 하든 돈을 벌면 오케이라는 입장인데 저는 이것저것 다 시도해본 결과 구매 대행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일단 몸 다칠 염려가 없고 작은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구매 대행이 가장 베스트하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어떤 게. 근데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이 제일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인 것 같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없고 알려줘도 안 하고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구매 대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씩 더 실력이 늘어가다 보면 결국 구매 대행을 그만하게 돼요. 사입이나 브랜딩 쪽으로 넘어가는 게 수순이라서 구매 대행으로 막 몇 억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이가 브랜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 주는 거. 사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쇼핑몰 형태.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한국에 재고를 쌓아두고 물건을 파는 게 사입이라고 하고요. 브랜딩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본인만의. 컵을 체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제 중국 이런 데서 만들 수도 있고. 만약 제가 근데 그걸 똑같은 거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걸 들어와서 한국에서 팔아도 컵을만큼 비싸게 팔 수가 없겠죠. 컵을 그거 제가 봤을 때 제조 단가가 5,000원 정도 나올걸요? 근데 그거 보통 하나에 뭐 4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힘이죠. 똑같은 제품인데도 브랜드가 뭐가 박히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생기면 내가 제품 개발할 필요 없이 이미 해외에 나와 있는 제품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택깔이라고 하죠. 올바른 예시인지 모르는데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브랜드 제품이 한국에서 뭐 20만 원 하는 게 결국엔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같은 공장에서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뭐 5만 원에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입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사입으로 물건이 잘 팔리면 그걸 브랜드화 시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겠죠.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확장성이 진짜 좋다. 직장인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판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근데 구매 대행을 하면 사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들고 오면 되고. 왜냐면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물건 수량을 막 몇십 개씩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일한 제품을.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사입인 거죠. 몇십 개를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팔면 그게 사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한국인들. 그렇게만 하면 다 돼요. 진짜. 이건 팩트예요. 근데 부업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추천 이유는 이 정도로. 구매 대행에 대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뭐 향후 전망. 블루오션이긴 합니다. 근데 구매 대행 자체에 대한 이 어려움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구매 대행은 세제 혜택을 엄청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사입을 하거나 우리 일반 장사를 하면 세금 처리할 때 매출 기준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참치 가게를 한다. 그럼 지금 뭐 우리가 먹는 게 10만 원으로 치면 이 10만 원이 국가에 신고가 들어가요. 매출로. 이걸로 세금을 맞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만약에 우리 참치를 먹는다 치면 이 재료값들하고 내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걸 뺀 금액이 매출로 잡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이 10만 원의 상을 만드는데 재료비와 인건비가 만약에 7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순이익은 3만 원이잖아요. 이 3만 원이 매출로 신고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적으로 엄청 유리하죠. 근데 듣기로는 이런 세금에 대한 걸 좀 불합리하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쉽게 되지는 않겠죠.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순간에 온다면 좀 세금적으로 불합리해지면 좀 구매 대행의 메리트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예전에 쇼핑몰들은 상품수 제한이 없었어요. 10만 개를 올려도 100만 개를 올려도 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올리면 진짜 상품 1000개 올리는데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쇼핑몰은 서버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막았죠.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을 5000개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쇼핑몰들마다 그 제한이 생겼고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더 많이 올리려면 사업자를 더 많이 내야겠죠. 사업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럼 통신 판매 비용도, 신고 비용도 더 늘어날 거고.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게 또 똑같은 결론이고, 롯데온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세 페이지가 한국어로 안 돼 있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다른 쇼핑몰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중국어로 됐거나 영어로 된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속도는 줄겠죠. 지금처럼 쉽게 올릴 수는 없겠죠. 전망이 안 좋은데요. 네. 근데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인터스텔라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방법을 찾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업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아마 계속 방법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거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보다 불편해질 수는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 결국에는 구매 대행만 평생 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들이 내가 모르는 상품들을 팔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충분히 경험을 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사입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저의 앞으로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순이익을 최대한 빨리 2천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있고, 강의비가 싸진 않죠. 대부분 구매 대행 강의가 아마 서울 경기 쪽은 대부분 한 15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한 달 강의가 싼 강의가 아니죠. 저도 처음 결제할 때 막 무서웠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뭐 6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니까, 근데 저는 뭔가를 배우는 돈은 이제 안 아끼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투자해서 배워서 내가 그 이상을 벌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이유도 이제 구매 대행을 넘어서서 몇 달 내로는 이제 사입 위주로 매출 구조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시스템화 시키고 직원들을 써서 일의 양을 최대한 줄여서 오토로 돌리는 게 결국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서 저는 삶에서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에서 그 정도 돈을 벌고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오케이. 굳이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유를 즐기면 되고. 근데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뭔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뭘 해야죠. 돈을 벌 걸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구매 대행이지 않을까. 저는 돈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다들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인데 들어보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는 이건 정말 뭐 진리고 팩트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넉넉하지 않으니까 힘든 학창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 누구나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시야를 좀 넓히고, 내 주변 사람, 뭐 친구들, 직장 일을 하는데 좀 고민하는 뭐 회사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거를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 교직에 있거나 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세계가 있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귀한 음식.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말코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정리해둔 자료를 한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말코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끝!